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70평생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저에게 꺼낸 며느리 수진이의 한마디. 제겐 그게 칼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는 나를 짐이라 부르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여행에서 버려진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여행시키게 되었는지 그 통쾌한 복수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짐처럼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 마음 한켠의 응어리를 풀어줄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작은 응원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1, 이름은 이정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나이를 헤아려 보는 게 벌써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71라니 제 입으로 말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살 젊은 엄마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아들 민수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키웠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굽어도 단 한 번 울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만은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람 구실을 하게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민수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제가 살던 작은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월세방을 전전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손녀 지은이, 둘째 손자 지훈이. 두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나도 할머니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5년이 지나자 아들 내외는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죠. 며느리 수진이가 직장에 복직했고 민수도 승진하느라 정신없다고 했으니까요.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 앉아 있다가 어머니, 아이들이 피곤해해서요 하며 서둘러 돌아가곤 했죠. 저는 월세방에 혼자 앉아 손주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지은이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하면 지금 학원 가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사한 옷을 입고 머리도 새로 했더군요. 그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올 줄 몰라서 빨래가 널려 있고 설거지도 안 된 채였거든요. 수진아, 어쩐 일이니? 들어와, 들어와. 저는 황급히 방을 정리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문 앞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가족여행 가요. 해외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여행? 해외?
저를 포함해서요? 71 평생을 살면서 비행기는커녕 기차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는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정말, 정말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요. 일본 오키나와로 가요. 리조트도 예약했어요. 어머니도 당연히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아, 이제야 이 늙은이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동안 바빠서 못 왔던 거구나.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 해외여행까지 함께 가자고 하다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저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는 당연히 여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나는 여권이 없는데 그거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던데 괜찮을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여행 계획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찔러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밝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농담, 아니 농담처럼 포장된 진심이었습니다. 여권이 없으니까 해외로 가는 거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무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어머니는 여기 계시면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아이들 교육도 시킬 겸 해서 가는 거라 바쁠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가면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불편하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불편하다는 건가요? 바로 그때 뒤에서 아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들도 같이 온 줄 몰랐는데 차에 있다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녀올게. 선물 많이 사올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이를 재촉하듯 팔을 잡아 끌었죠.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웃으면서 했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주들 목소리였습니다. 차에 타면서 할머니 안녕 하고 인사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곧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모처럼 느꼈던 설렘은 그보다 더 큰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저는 가족여행에 끼지 못할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된 가족여행.
저는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가족에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농담이 심했다는 사과라도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행 준비로 더 바빠 보였습니다. 가끔 민수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드릴게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드디어 여행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죠. 그때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사진 3장을 업로드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얼른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면세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캐리어가 4개나 보였습니다. 큰 것 2개, 작은 것 2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며느리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전날이네요. 가족여행 설렘 폭발. 아이들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오키나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요. 가족여행.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라도 언급되어 있을까 싶어서였죠.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계시고요. 같은 말이라도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식구의 행복한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 속에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민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축하 메시지를 달았습니다. 와 부럽다. 가족여행 너무 좋겠어요. 아이들 표정 좀 봐. 완전 신났네 키읔키읔. 다녀와서 사진 많이 보여줘.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서러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게 뒤섞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6평짜리 월세방, 낡은 싱크대, 삐걱거리는 문,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진 벽. 이곳이 제가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우고 난 뒤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된장 조금, 그리고 며칠 전에 만들어둔 시금치나물이 전부였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남은 반찬을 조금 얻어온 것들이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저희는 여행 가서 안 먹을 거예요. 라며 건넨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종의 자선이었던 걸까요? 여행 가기 전에 냉장고 정리하는 겸 저한테 시혜를 베푸는 겸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졸라대던 기억이 납니다. 지훈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손주들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지은이와 지훈이가 제 양옆에 붙어서 웃었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뭘까? 1년에 한두 번 보는 낯선 노인? 명절에 세배하러 와서 용돈 받고 가는 관계? 아니면 그마저도 점점 귀찮아지는 존재?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누워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귀 밑으로 베갯니드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우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그날 밤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26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튼 채로 허리가 아픈 채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 갈 때 끼워주기 부담스러운 존재, 여권 없다는 핑계로 제외시켜도 되는 사람, 가족 사진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 눈물이 마르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씨는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지?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주름진 얼굴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옷은 낡았습니다.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흐려져 있던 눈에 이제 다른 빛이 돌았습니다. 그래.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2번 다시 무시 못할 존재로 보여줘야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이대로 잊혀지고 버려지고 투명인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내 식구. 그 속에 없는 나.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갤러리에 증거라는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좋아. 시작이야.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앉아서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71, 이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는 제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출국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날 밤의 눈물과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묘하게 차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낡은 추리닝이 아니라 몇 년 전 민수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려 입으니 거울 속에 제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니까.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행 도장과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오래전부터 만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돈은 전부 민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민수가 집을 사거나 손주들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갑에 통장을 넣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거리였습니다. 평소엔 돈이 아까워서 버스도 잘 안 타고 걸어 다녔지만 오늘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은행이요. 시내에 있는 큰 은행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평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6에 남편을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민수를 안고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내겠다. 아빠 없다는 말 안 듣게 해주겠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재혼 제안도 몇 번 받았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새아빠 밑에서 민수가 눈치 보며 자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민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오래 안 쓰셨네요. 잔액이 상당하신데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5천만 원. 민수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팔았던 집의 잔금 중 남은 돈 1억. 그리고 그 후로도 악착같이 모은 돈들.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민수 돈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죠. 고객님, 오늘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아, 일단 다른 통장도 확인해야 해서요. 저는 또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달 받던 기초연금과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이것도 조회 부탁드려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는 820만 원 있으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이 토지 감정평가액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에 개발지구로 묶였네요. 현재 시세로는 대략 1억 8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무리해서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죠. 남편은 언젠가 여기 값이 오를 거야.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주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지금껏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값이 올랐네요. 모두 합치면 5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71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노인이 가진 돈치고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면 제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일단 전부 한 통장으로 합쳐주세요. 그리고 여행자 수표로 일부 바꿔주시고요. 여행자 수표요? 네. 해외여행 갈 거예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점심때가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가 평소엔 감히 시키지 못했던 돼지갈비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양 많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배불리 먹고 싶어서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여행사, 혼자 하는 해외여행, 노인 패키지 여행, 여러 여행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실버 투어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리뷰를 보니 혼자 오는 어르신들도 많고 친절하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버 투어입니다. 저 혼자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예전에 자랑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년에 하와이 가려고요. 신혼여행 못 갔었거든요. 이번엔 가족 단위로 럭셔리하게 갈 거예요. 하와이요. 하와이로 가고 싶습니다. 아, 하와이 좋죠. 언제쯤 생각하세요? 다음 달 중순쯤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패키지 상품도 있고 개별 여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호텔 등급도 여러 가지라고 했죠. 호텔은 제일 좋은 곳으로 해주세요. VIP룸이요. VIP룸이요? 그럼 와이키키 리조트 어떠세요? 오션뷰의 스위트룸인데 시니어분들 반응이 아주 좋으세요. 그게 얼마죠? 일주일 기준으로 항공권 포함해서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기절했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예약해 주세요.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예약 진행할게요. 혼자 가시는 거 맞으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외로우시진 않으실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 함께 갑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아, 갑자기 며느리 수진이가 예전에 말했던 그 호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로얄 하와이안 리조트. 며느리 부부가 다음 달 중순에 묵을 예정이라고 했던 그곳. 저는 상담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로얄 하와이안 리조트도 예약 가능한가요? 아, 거기요? 거기도 좋은데 와이키키보다 조금 더 비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기로 바꿔주세요. VIP룸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품격 있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권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분홍색 캐리어,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예쁜 가방이었습니다. 71의 나이에 찾아온 첫 번째 반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달 중순, 드디어 하와이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떨렸습니다. 71 평생을 살면서 비행기를 타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륙할 때 귓속이 먹먹해지고 난기류를 만났을 때 기체가 흔들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떨렸던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곧 그들을 만나게 되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수진이의 놀란 표정, 민수의 당황한 모습, 손주들의 반응. 그 모든 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잠깐 후회도 들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는 게 나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난 평생 참고 살았어. 평생 뒷전이었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비행기가 하와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행사에서 확인한 정보로는 민순의 가족도 오늘 오후 2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다고 했습니다. 제 비행기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하는 편이었죠. 저는 공항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7나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겁했을 가격이지만 오늘은 그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입국장 출구를 지켜봤습니다. 2시 30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설렘 가득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 그 틈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손주 지은이가 분홍색 백팩을 메고 엄마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민수가 지훈이를 안고 나왔고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네 식구 모두 편안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걸음은 최대한 차분하게 옮겼습니다. 10m, 5m, 3m. 지은이가 제일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진이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고개를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지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응, 나야. 잘 왔니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난 여권이 없어서 못 올 줄 알았니? 그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여권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거라고 했던 그 말.
제가 똑같이 돌려준 거였죠. 그게, 어머니, 저희는, 아, 놀랐다면 미안해. 내가 너희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 난 처음으로 해외여행 와봤어. 여권도 새로 만들었지. 저는 가방에서 새 여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표지가 반들반들한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호텔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방이 작아서. 괜찮아. 난 따로 예약했어. 예약을요? 응. 로얄 하와이안 리조트. 너희도 거기 묵는다며? 여행사에서 확인했어. 수진이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거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아세요? 저희도 스탠다드룸 겨우 예약했는데, 알아. 그래서 나는 스위트룸으로 잡았어. VIP룸이야. 뭐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그게 얼마나 비싼데. 800만 원 정도 했어. 일주일 묵는 거. 800만 원?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이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풀려서 아이가 미끄러질 뻔했죠. 저는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지훈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수영장도 가고. 재밌겠다, 그치?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서 낯설어하는 게 역력했죠. 할머니, 진짜 같이 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가족여행 왔는걸. 우리 같이 놀자. 수진이가 급히 아이들을 뒤로 데려갔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엄마 뒤에 있어. 마치 저를 위험한 사람 대하듯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긴장하니? 나 너희 해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여행 좀 즐기려고 왔어. 마침 같은 호텔이더라고. 마침이요? 어머니가 일부러. 일부러 맞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족여행 간다며? 나도 가족이야. 그런데 왜 나만 빼고 갔니? 여권이 없어서? 진짜 이유는 뭐였니? 공항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호텔 갈 거야. 너희도 같은 호텔이니까 로비에서 보겠네. 아, 참.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야. 오션뷰 테이블로 예약했거든. 혹시 마주치면 인사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얄 하와이안 리조트. 핑크빛 건물이 야자수 사이로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넓은 거실,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발코니에서 보이는 푸른 바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갑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했고 와인도 한 잔 시켰습니다.
평생 와인을 마셔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션뷰, 스테이크, 와인잔, 그리고 웃고 있는 제 모습까지,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사진 3장과 함께 글을 적었습니다. 나도 가족여행 중이란다. 하와이 너무 좋구나. 다만 진짜 가족은 나 자신이야.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게.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보고 행복하게 지낼 거야. 걱정 말고 너희도 잘 놀아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다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71의 역전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션뷰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일주일 동안 민수네 가족과는 딱 한 번 마주쳤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였습니다. 손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수진이와 민수는 선베드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 옆 선베드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지훈아. 제가 부르자 아이들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놀까? 아이들은 엄마 눈치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여행의 여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인생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예약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려고요. 아, 유언장 작성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지금 당장 정리할 겁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토지 문서, 그리고 제가 조사해온 노인 복지재단 자료들. 이 재산 전부를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그럼 어르신은? 저는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집 하나 있고요. 하지만 가족분들은? 가족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제가 여행 갈 때 함께 가자고 했겠죠. 가족이라면 명절에라도 자주 찾아왔겠죠. 진짜 가족은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집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는데 그것마저 시니어 하우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으로 제가 계약한 집.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민수 오빠가 은행에서 연락받고 주소를 알아냈어요. 아, 재산 정리하면서 연락처를 바꿨더니 은행에서 민수한테 연락이 갔나 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부터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제발 수진이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재산 기부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어머니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제발요. 아, 역시 재산 때문이었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무릎 꿇은 거 보기 싫어.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왜 사과하는 거니? 진짜 미안해서? 아니면 재산이 아까워서니?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네 눈빛 보면 알아. 은행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지 보름이 넘었어.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어. 문자도 없었고. 그런데 재산 기부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지. 어머니, 그게 괜찮아.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솔직한 게 낫지.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돈줄로 생각했던 거잖아. 나도 이제 알았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1년 내내 연락해도 바빠서 못 본다고 한 건 뭐였어?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매번 학원 가야 해서 안 된다고 한 건? 가족여행 갈 때 나만 빼고 간 건?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 나는 너희한테 돈 쓰는 할머니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야. 어머니, 이제 됐어.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여행을 계속할 거니까. 여행이요? 응. 매달 한 번씩 여행 다닐 거야. 이번 달은 제주도 가려고. 다음 달은 일본, 그 다음 달은 유럽 생각 중이야. 그럼 돈이 기초연금하고 작은 연금으로 충분해. 사치 안 부리면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어. 저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어머니, 제발. 수진이가 다시 울먹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결국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 그 돈은 아빠가 남긴 돈이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 그걸 왜 남한테 줘? 남이 아니야.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 돕는 데 쓰는 거야. 그래도 나는 엄마 아들이야.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가 받아야 한다고? 민수야, 넌 나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를 키워줬잖아. 아니, 엄마가 날 키웠지만 맞아. 내가 너 키웠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키웠어. 대학 보내려고 내 집까지 팔았어.
그런데 넌 나한테 뭘 해줬니? 1년의 명절 때 몇 시간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 심지어 가족여행도 나만 빼고 갔잖아. 그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재산을 달라고 해? 엄마,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진짜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앞으로 잘할게. 정말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민수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은 접었어.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더는 누구의 짐도 보조인물도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거란 말이야. 엄마, 그리고 너도 너 인생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와이에서 샀던 분홍색 캐리어였습니다. 다음 주면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 다음 달은 일본 교토, 그 다음은 프랑스 파리.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1,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뒷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제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노인이라서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앞자리에 서도 됩니다. 여권이 없어 여행을 못 가던 할머니가 결국 여권을 만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듯 우리 인생도 다시 찍으면 됩니다. 새로운 도장, 새로운 출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가족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